안녕하십니까. 박은탁TV 국제정치경제 3회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은 미국이 중공과 공존할 수 없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경기부양 과실이 무역적자를 통해서 중공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공의 강제노동 때문입니다. 이것의 평화적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군 55만 명에게 미국이 백신을 제공한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사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운탁TV 2021년 5월 21일 국제정치경제 3회 방송입니다. 오늘도 KBS, MBC, SBS와 종편방송이 보도하지 않는 중요하고 새로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미국이 중공과 공존할 수 없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러시아 붕괴에는 성공했으나 중공에 의해서 붕괴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서식하는 친중 세력의 반역행위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경기부양 과실이 고스란히 무역적자를 통해서 중공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공의 강제노동 때문입니다. 미국이 중공과 일전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이 한국군 55만 명에게 백신을 제공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제 방송은 거의 전부가 노딱입니다. 따라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유튜브 프리미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박운탁TV는 구독자님들의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드레이 마르티야노브는 1960년대 초 코카서스 바쿠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미국에서 살고 있는 저명한 군사 전략가입니다. 그리고 그가 운영하는 미래의 회상 Reminiscence of the Future라고 하는 블로그가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그는 최근 분열 디진테그레이션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종료되었고 미국의 국토의 분열을 막으려면 기술 독재, 테크노 티러니가 불가피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마르티아노브는 미국이 모든 전쟁과 군비 경쟁에서 패했고 미국이 세락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제재를 사용해서 경쟁국의 발전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개인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는 또 극초음속 미사일의 출현이 전쟁을 완전히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2017년에 도입된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국의 방공망으로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마르티야노브는 미국 분열을 초래하는 포스트 모던 현상을 지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진실은 이해할 수 있고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근대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분열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그는 미국이 러시아와 전쟁을 시작할 수는 있으나 그렇게 되면 미국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차가운 지식인의 합리적인 현실 정치, 레알 폴리티크는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국토의 분열을 막고 끊임없이 자기영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마약에 찌들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 대한 통제력을 잃지 않으려면 독재, 기술 독재, 테크노 티라니가 불가피하다고 마르티야노브는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 앞에 놓여있는 용감하고 새로운 역기능적 패러다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에게는 중공이라고 하는 또 다른 엄청난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강력한 적이지만 미국을 파괴하지는 못했습니다. 러시아의 전신 소련은 미국의 지속적인 제재에 의해서 붕괴했습니다. 그런데 중공은 지금 미국을 붕괴시키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달리 중공은 민주당과 공화당 안에 강력한 동맹을 구축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미국을 안에서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다행히 공화당은 친중 세력을 척결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친중의 아성으로 남을 것이고 미국을 파괴할 것입니다. 미국은 민주당의 거짓말 전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FBI는 1월 6일 DC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이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모든 과정을 편집 없이 전부를 보여주는 동영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FBI는 1월 6일 의사당 난동은 공화당이 주도한 반란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람들이 이 거짓말을 믿을 때까지 계속 반복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국 공산당의 전략입니다. 시진핑의 권력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어 심지어 평범한 사람들은 감히 그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합니다. 미국이 중공의 위조 달러 밀수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중국은 절대로 위조 달러 생산과 수입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경찰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이후 BLM과 안티파의 공격으로 시애틀에서는 예산 삭감으로 경찰 병력 20%가 줄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무역을 중단하지 않으면 무역수지 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중국의 노동 생산성은 매우 낮지만 임금을 거의 지불하지 않는 강제노동으로 미국 자본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경기 부양을 하면 그 과실이 고스란히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경기 부양을 할수록 그것의 과실은 대부분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관련 외신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이 기사는 제로 해치가 5월 19일 찰스 슈 스미스의 블로그에서 본 글입니다. 이 글의 제목은 미국의 경기 자극이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서 경제 붐을 일으켰다는 내용입니다. 이 그래프는 Corporate Profit Before Tax, 세전 기업 이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000년 중국이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한 이후 미국의 기업 이윤이 이렇게 수직으로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전체 무역 적자도 이렇게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의 수입을 보여줍니다. 중국이 2000년에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한 이후에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미국의 상품과 제조업의 수출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제조업과 상품 수출도 2000년 중국이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한 이래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그래프를 한꺼번에 합쳐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이 그림입니다. 붉은색은 미국의 제조업 무역 적자를 나타내고 이 녹색 선은 미국의 서비스 흑자를 보여줍니다. 서비스 흑자보다는 미국의 제조업 적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미국보다 뭐 그렇게 생산성이 좋아서 그러냐? 뭐 그렇게 이것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함께 거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강제노동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강제노동을 없애지 않으면 이러한 제조업 무역 적자는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국과 미국이 공존할 수 없는 명백한 이유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무역에서 균형 또는 흑자를 내려면 중국의 강제노동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일전이 불가피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후원과 자발적 구독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